영웅의 여정. 개인의 성장과 삶의 변화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은 조셉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행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캠벨은 문화적인 경계를 교차하는 신화나 변화의 이야기에서 관련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와 문화, 종교,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는 영웅들, 그리고 역사적,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조사했습니다. 캠벨은 많은 문화들에서 특정한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주제들이 모든 인류를 연결해주는 실타래가 되어 서로 다른 환경들에 상관없이 개인들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만 하는 전반적인 행로를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 여정 안에는 다른 깊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캠벨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행로의 공통성을 영웅의 여행이라는 단계들로 진술했습니다. 모든 문화의 서사적 신화와 이야기들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의 개념은 탁월한 코치와 스폰서들이 그들의 고객들이 특히 아이덴티티 수준에서의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캠벨에 따르면 영웅의 여정의 근본적인 단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1. 우리는 아이덴티티와 삶의 목적 또는 임무와 관련된 신의 부름을 듣는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 부름을 무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2. 신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존하는 능력이나 세상에 대한 지도에서 경계에 대면하도록 해준다. 부름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종종 우리 삶에서 문제나 증상들을 형성하거나 악화로 이끈다. 3. 경계를 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영토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 영토는 우리를 성장하고 진화하게 해주며 지원과 안내를 찾도록 요구하는 영토이다. 4. 보호자나 멘토 또는 스폰서를 찾는 것은 종종 경계를 넘는 용기를 갖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인한다. 학생이 준비가 되었을 때 교사가 나타난다라는 격언처럼. 그러나 경계 너머에 있는 영토는 새롭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보호자가 필요한지 알기는 쉽지가 않다. 5. 도전 또는 악마에 직면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 것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악마들이 반드시 악하거나 나쁜 것만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맞서 싸우거나 수용하는 것을 배울 것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에너지이거나 힘이다. 종종 그들은 우리의 내적 두려움과 그림자의 반영일 때도 있다. 종종 악마는 외부의 도전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이나 부모 또는 동료로부터의 어떤 부정적인 유형의 스폰서십 메시지를 표현한 한 형태일 때도 있다. 6. 악마를 자원이나 조언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해 완수된다. A. 특별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B. 특별한 자원이나 도구를 발견함으로써. 7. 우리가 부름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은 그 여정이 가져다준 성장과 발견을 구성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것에 의해서 성취된다. 8. 변화된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 여정의 결과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영웅의 여정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고 변화의 불확실성과 싸워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직면하게 될 현실을 꽤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명의 개념은 고객이나 팀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을 명백하게 상징화합니다. 경계는 고객이 그 비전과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해야만 하는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요소와 새로운 영토를 표현합니다. 악마와 상징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영역에 있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대변동이나 경쟁, 내면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다른 장애, 그리고 위기들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스폰서십,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존재할 자격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결코 충분한 능력이 없어. 너는 환영받지 못해. 등과 같은 것을 암시하는 우리 자신이나 부모, 가까운 동료로부터의 메시지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여해야 할 무언가에 대해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새 영토로 가는 경계를 넘게 하고 악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은 복잡성, 불확실성,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가치와 행위적인 기술, 사업적인 연습들입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새 영토를 항해하고 여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기르고 반드시 필요한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호자들은 우리가 기술을 쌓아가고 우리 자신을 믿으며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스폰서이자 그 관계입니다. 때때로 고객이 피해자이고 코치가 영웅이 되어서 코치의 코칭 테크닉을 가지고 고객의 악마를 살해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영웅이고 코치는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코치와 스폰서로서 우리의 임무는 고객이 자신의 영웅의 여행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가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폰서십 도구 상자, 영웅의 여정 지도 만들기. 캠벨의 여정에 대한 진술은 소명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삶의 경험들은 종종 우리에게 도전으로 먼저 다가와 우리를 영웅의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의 결과로 출현한 많은 영웅들은 악마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소명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도 종종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소명을 표현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확실히 모든 종류의 위기를 다루는 것은 본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영웅의 여정이 됩니다. 고객들이 영웅의 여정을 함에 있어 그들 스스로 탐험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변화 또는 관심사를 골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신이 직면한 악마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영웅이기보다는 피해자로 더 느끼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는 전형적으로 고객이 외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부모, 동료처럼 가까운 누군가로부터의 일종의 부정적인 스폰서십을 대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당신이 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인가요? A. 당신을 강제적으로 밀어넣고 있거나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신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미지의 영토는 어디인가요? 3. 당신이 도전에 직면하고 경계를 지나야만 할 때 행동에 대한 소명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소명을 받았나요? 나는 독수리, 전사, 마법사 등이 될 소명이 있다처럼 상징이나 비유 형태로 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4. 도전에 맞서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나요? 또 어떠한 자원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5. 그러한 자원들을 위한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고객이 자신의 보호자들에 대해 밝힌 뒤에는 그 보호자가 고객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보호자 입장이 되어 보호자의 시각을 통해 2차적인 입장을 통해 그들을 봅니다. 각각의 보호자들은 고객을 위하여 어떤 메시지나 조언을 가지고 있나요?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1차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들을 받게 하십시오.
스폰서십 도구 상자, 영웅의 여정 시작하기. 당신의 고객이 영웅의 여정을 계획하는 것을 도운 뒤에는 다음의 형태를 통해 고객이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고객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저항을 밝히고 변형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시간 스케줄과 as if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1. 바닥 위에 상상으로 시간선을 그리십시오. 시간선에 미래에 있을 소명, 콜린과 악마, 디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를 표시합니다. 2. 고객으로 하여금 현재의 시간선 상에서 그의 악마와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항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시오. 3. 당신의 고객 영웅이 이러한 저항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항감을 느끼기 위해 신체적인 비유를 할 수 있도록 고객과 상호작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객을 제지하거나 뒤로 밀거나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나 트랙 밖으로 당기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직관적으로 맞아 라고 느끼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을 때까지 롤플레잉 역할 연기하듯이 해보십시오. 4. 이제 스폰서와 고객이 입장을 바꾸어 고객이 저항하는 역할을 해봅니다. 이 관점에서 고객은 저항하는 이러한 저항이 있는 긍정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보다 새롭고 적합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엇일까? 제한보다는 긍정적인 의도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저항의 신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5. 고객은 시간선에서 현재를 떠나 미래 쪽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마치 그 경계를 넘어 소명을 표현하는 미래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객은 소명을 표현하는 위치에 가서 서고 성공적이면서 중심이 잡힌 감각, 센터링된 감각을 실제로 느낍니다. 6. 고객 영웅은 소명의 장소로부터 현재를 향해 돌아서서 자신이 투쟁하고 있는 경계지역, 임계점 지역을 봅니다. 이 위치에서 고객은 자신의 보호자 또는 가디언 또는 셀프 스폰서가 되어서 현재의 자신에게 자원과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7. 고객은 현재로 돌아가서 미래의 포지션으로부터 온 메시지와 필수적인 자원들을 받습니다. 고객은 이전의 저항을 보호자, 가디언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8.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고객은 다시 그의 시간선상에서 소명을 표현하는 미래의 위치로 걸어 들어갑니다.